착각 모티프와 애꿎은 하소연 여기 할 차례 봤죠? 여기 이제 아까 설명했고요. 착각 모티프는 말 그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모티프라는 말을 이제 또 새로 1학년 오신 분을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문학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모티프.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쓰이는데 소수제 아니면 동기부. 네,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모티프라고도 쓰고요. 이걸 어떨 때는 모티브라고도 써요. 두 가지로 써요. 이 모티프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동기라고 하고 동기. 동기가 뭔지 알죠? 뭐의 동기, 이야기를 내간 동기 이렇게 하고요. 자, 전문적인 말로는 동기라는 말 안 써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혹시 아세요? 이 모티프를 한자로 이거 물론 동기도 한자지만. 자, 이제 좀 한자로 쓸게요. 화소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구비문학의 이해를 공부하실 때 나오거든요. 화소는 뭐냐? 이야기의 바탕이라는 이야기의 바탕. 소설 창작문학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거기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제 하여튼 이야기의 바탕이라는 뜻이 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적강 모티브라고 해요. 적강 모티브. 적강. 적이라는 건 뭐냐면 신선 또는 선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녀가 내릴 강자거든요.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있잖아요. 구운몽. 구운몽에 보면 팔선녀를 성진이가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 성진이를 인간 세상 내려보내는 건 알죠? 그거 몰라요? 인간 세상에 성진이를 내려보내. 아, 이거 구운몽 안 읽어보셨구나. 구운몽 꼭 읽어보세요. 이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은 대작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가 적강 모티브거든요.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러니까 결국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성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서포 김만중을 가리키는 거 맞죠? 여기까지 해석돼요? 그러니까 그 구운몽에 보면 성진이하고 팔선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선녀가 이 성진이 있는 절에 놀러 갔는데 이 성진이가 팔선녀를 보니까 어때요? 뿅 가는 거죠.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막 이제 그 희롱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그래 그걸 알고 누가 육관대사가 성진이를 잠을 들게 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보내. 인간 세상에서 성진이가 간 이름이 뭐냐? 성진이 이름이 뭐예요? 양소유. 소유라는 것은요. 이게 뭐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놀다. 이게 잠시라는 뜻이고 놀유자예요.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지금 잠시 뭐하러 왔어요? 놀러 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으면 100년. 물론 이제 106세 사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100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100년 동안 여러분 인간세상 잠시 놀러 오신 거죠. 맞죠? 그래서 양속이에요. 인생은 잠시 놀다 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적강 모티브라. 그러니까 유배 갔다는 거. 유배. 그 김만중도 유배 갔잖아요. 노도라는 섬으로 유배가 남해. 유배를 갔는데 난 유배 간 게 아니라는 거야. 난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는데 님이라는 글자를 남이라고 잘못 읽어가지고 글자 한자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유배 왔는데 그거를 뭐예요? 난 신선이 그냥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옛날 사람 멋지지 않아요? 유배 왔다고 자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뭐라고 한다? 적강 모티브. 그러니까 이 국문학을 여러분 공부하면 멋진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일반적인 삶에서 생각을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적강 모티브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 뭔 이야기가 들어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 하다 말했구나. 그래서 착각 모티브는 그런 뜻입니다. 착각을 한 동기. 뭐 화소라는 뜻도 되지만 애꿎은 하소연. 한번 보겠습니다. 미상이라는 뜻이에요. 미상. 거기 9번입니다. 7페이지. 자, 벽사창이 한자 찾으셨죠? 벽사창이 어른 하거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비단된 창문이에요. 비단된 창문 사창. 그러니까 여러분 사창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 사창 이게 되게 안 좋은 뜻 쓰이잖아요. 사창가 이러면. 근데 원래 사창은 나쁜 뜻이 아니고요. 비단으로 만들어진 창이라는 뜻이에요. 사창의 뜻이.
이해 가세요? 사창, 이 사자가 비단 사자고요. 창이라고 하는 건 창문 창자거든요. 비단으로 된, 그러니까 비단으로 된 창문이라는 건 주로 여인들이 귀가하겠죠. 그래서 사창이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벽사창, 비단으로 된 그러니까 푸른 비단으로 된 창문이 어른어른해. 님만 너겨 나가보니. 이게 뭔 소리냐면 임인 줄 알고 나가보니. 창문이 막 이렇게 어른어른 하니까 임인 줄 알고 나가보니 임은 안 오고 명월 밝은 달이 만정한데, 만정이란 건 뭐냐면 뜰에 가득 차 있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벽오동은 알겠죠? 푸른 오동나무예요. 푸른 오동나무. 예, 질문하세요. 사설시조인가요, 작가인가요? 어디요? 이거 장르가 사설시조.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저기 사설시조에 들어가죠. 왜냐면 사설시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설시조인데 이거는 이제 작품의 제목은 없는 건데 그냥 이 벽사창이 어른 거는 뭐냐면 작품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나온 걸 그냥 따온 거예요. 이 작품이 뭐 벽사창이 어른어른 커른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제목이 없어. 제목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그 초장의 앞부분만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434를 지나갔잖아요. 뭐 이건 사설시조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중간이 길고. 예, 중간이 길고 이제 처음에도 그 3434 뭐 이렇게 나왔지만 뭐 우일번 그러니까 그런 의미 사설시조에 가까운 거죠. 완벽한 사설시조는 아니고 사설시조에 가까운 시조라고 보시면 엄청난 긴 사설시조는 뒤에 이제 8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지 공부는 주고받아야 돼.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학문이라는 뭐냐면 학문을 한 장 쓰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학문은 뭐냐? 배울 학자에 물을 문자. 배우고 물어야 돼. 맞죠? 이 배우고 묻자는 학밖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어떤 질문 하나도 안 해. 이건 학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 받고 이래야 돼. 우리가 탁구 칠 때 혼자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스쿼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답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시조는 성시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시조가 있고요. 사설시조가 있어요. 이거 몇 가지 이해가죠? 성시조는 이제 3, 4, 3, 4, 3, 4, 3, 4, 3, 5, 4, 3이고 사설시조는 엄청나게 다 길어. 뭔만 똑같냐? 종장의 첫 구절 세 글자. 못 쳐라 뭐 이런 거. 그것만 길어. 나머지는 엄청 길어. 이게 사설시조.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시조를 없어지게 한 장본이에요. 맞죠? 사설시조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원시조야. 이런 말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사설시조로 인해서 시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시조라는 건 뭐냐? 시가 이렇게 3, 4, 3, 4, 3, 4, 3, 5, 4, 3이잖아요. 한 구절만, 이제 중장인, 종장인만 길어져. 이걸 어시조라고. 엇박자란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을 쓴 거예요. 엇박자. 어시, 먼저 헷갈린다, 엇박자.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길어지면 어시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자,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평시조, 좀 옛날 창문도 뭐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죠?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안 들어봤어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시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평시조하고 사설시조만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런 거. 그래서 공부는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조는 한 구절만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한 구절만 이게 초장하고 종장은 똑같은데 중장만 이렇게 길어. 이런 걸 어시조라고 한다고요. 근데 어시조는 그냥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엄밀히 말하면 평시조하고 사설시조,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중고등학생.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한 구절만 이렇게 길어져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의 관점으로 보면 어시조가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의 관점에서는 사설시조다. 답이 되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볼게요. 자, 빨리 읽어볼게요. 푸른 비단창이 어른어른해서 임인 줄 알고 나가봤어.
이것도 사랑 이야기도 딱 보니까 사설시조는 대부분 사랑 이야기예요. 사설시조. 자, 나갔어. 임은 안 오고 밝은 달이 뜰에 가득한데. 여기까지 해석되죠? 뜰에 가득한데 만정이라는 건 가득할 만 뜰 정자잖아요. 벽오동 푸른 오동나무, 젖은 요즘 말로 이게 젖은 잎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젖은 잎에 이렇게 좀 현대어로 고쳐놓으세요. 젖은 잎 알겠죠?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그 뭐죠? 연철이라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젖은 잎에 해석되죠? 봉황이 나려와 짙 다듬은 그림재로다. 너무 재밌어. 봉황이 내려와. 됐죠? 여러분 봉황이라는 게 상상 속에서 해죠. 우리가 막 그 청와대라든지 가면 봉황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봉황새 있잖아요. 이거 상상 속에서 해요. 없어요 실제로. 맞죠? 상상 속에서 했는데 봉하고 황은요. 봉은 이 봉황새 수컷을 가요. 황은 뭐예요? 암컷을 가요. 봉황이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봉황 한자 보이시죠? 앞에 있는 봉자는 수컷, 뒤에 있는 황은 뭐예요? 암컷. 그래서 이게 되게 한자든 뭐든 남성 중심주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봉 잡았어 이런 말 들어봤어? 봉 잡았어? 이 봉 잡았어의 봉이 뭐 철봉의 봉이 아니에요. 이 봉이. 아, 나 봉 잡았어. 봉황 수컷 잡았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 많이 씁니다. 아, 말짱황이야. 말짱황이야. 들어봤어요? 그 황이 이거예요. 봉황의 암컷을 가리켜. 말짱황이 모르셨죠, 잘? 그러니까 봉 잡았어가 이게 철봉의 봉인가? 말짱황의 뭐 누르왕자인가? 이게 아니라 이 봉황의 수컷과 봉황의 암컷인데 하여튼 남성 중심적인 글자예요. 이해 가시죠? 요즘은 여성이 훨씬 더 중시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봉황이 내려와서 깃은 깃이에요. 깃 알죠? 깃을 다듬는 그림재로다. 그러면 왜 그림재로다라고 하냐 보세요. 그림재로다는 이야기를 이게 그림자 1호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세요. 그림자 1호다. 근데 이 이음은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음은 여러분 이라고 쓰나 이라고 쓰 똑같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음가가 없으니까 여기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림자 1호다인데 이게 왜 그림 제로다지? 그림자 1호다. 이게 합쳐서 그림제로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처라 내모쳐놨어요. 이 사설 시조를 보면요, 모처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처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설명을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뜻이에요. 모처라라는 게 탄식하는 거예요. 밤일세 망정이지. 밤이기에 요즘 말로만 밤이기에 망정이지. 남 우일번 하게라 이거 나왔죠. 남 웃길 뻔 했구나. 남 웃길 뻔 했구나.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시 봐요. 창문이 막 어른어른 거리죠. 그잖아요. 님인 줄 알고 나갔어. 근데 님은 안 오고 밝은 달이 뜰에 가득하죠. 벽오동 젖은 잎에 이것도 완전히 상상력이잖아요. 봉황새가 내려와서 깃다듬는 그림자래. 이런 게 있겠어요, 실제로?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마 숲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미화적으로 쓴 거예요.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낮에 이게 사람들이 옆에서 봤으면 나 웃길 뻔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 작품은 어떤 걸 묘사하고 있느냐? 나와 써놓으세요. 나와 임의 관계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의식하면서 그리움, 기다림을 노래하는 초점이 달라진 모습. 그리움, 기다림을 노래하는 초점이 달라진 모습. 쓰셨나요? 다시. 나와 임의 관계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리움, 기다림을 노래하는 초점이 달라진 모습.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해는 가죠? 나와 임의 관계만 쓴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밤이기에 망정이지 나 웃길 뻔했다. 이런 거.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는 사설시조가 하나 안 나오는데 그 시조를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뭘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냐면 여기는 지금 안 나오죠.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사설시조 중에 재밌는 게 얼마나 이게 잘 재밌게 쓰냐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알죠? 요즘만 두엄 위에 앉아서 걷는 산 바라보니 뭐가 떠 있어요? 백송골이 떠 있어. 하얀 송골매가 떠 있어. 백송골이 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엄 위에 두꺼비가 딱 앉았다면 파리를 물고, 근데 건너산에 이 백송골이 이렇게 떠 있죠. 근데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높은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져가지고 뭐라고 이제 자빠지고 중간에 생략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못 쳐라. 있어요. 여기도 못 쳐. 날래 요즘 말로 날쌘 요즘 말 쓸게요. 날기에 망정이지. 피멍들 뻔했구나. 재밌지 않나요? 피멍들 뻔했구나. 이게 뭔 소리냐? 이 두꺼비는 하급관리, 요즘 말 하급관리. 파리는 이제 백성이 백성. 옛날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골진포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하얀 그 시신에게도 포를 하고 뭐 인징, 족징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황구참정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도 막 세금 물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하급관리가 백성들을 막 그 세금을 막 이게 뜯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엄 위에 앉았어. 두엄은 이제 어떤 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앉았는데 걷는 사람 보니까 백성골은 뭐냐? 중간관리자가 딱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지가 혼자 해먹으려고 했는데 중간관리자가 있으니까 어때요?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날쌘 돌이 이게 망정이지. 이 보통 사람은 이 정도 이 두엄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한 10층에서 떨어졌어. 내가 10층에 떨어졌는데 나 멀쩡해. 근데 보통 애들은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냥 전치 한 10주 입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이런 시조가 있다니까요. 이런 시조 재밌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네, 그래서 보니까 시조부터 가사 이렇게 예. 송민국 예. 그러니까 사설 예, 사설시조. 약간 정적인 것에서 사실 묘사로 약간 네, 그렇죠.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세 묘사 약간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걸 이제 상세하게 쓰면서 이제 그냥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이에요. 상황을 또 묘사도 하고 그 당시 어떤 세태를 반영한다고 봐야죠. 그 당시 세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반영해. 그러니까 보통은 시조를 쓴다는 거는 좀 이게 압축해 쓰잖아요. 시조라는 거는. 근데 사설시조로 보면 압축해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마지막 이 모처럼 보세요. 요거 하나 맞고 나머지는 엄청 길죠. 네. 3, 4, 3, 4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사설시조예요. 지금 어시조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시조는 하나만 한 구절만 이렇게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시조는 없어요. 사설시조와 평시조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모르다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설시조의 단골 메뉴예요. 모철하는. 모철하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 정도지 뭐 모철하에 뭐 다른 뭐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사설시조를 보면 레파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쓰이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님이 오마하건을 이것도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5까지인데 빨리 보죠. 님이 오마하건을 자 8페이지에 나오는데 쭉 읽어볼게요.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이제 지어 먹고 중간에 나서서 대문에 나가서 지방 우희가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이런 고전 공부하다 보면 우희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위에란 뜻이 위에. 이거 써주세요. 위에 치다라 앉아서 이수로 가에 가고
오는가. 이수, 여러분 이수로 가액이 되게 재밌는 말인데 뭔지 아세요? 이수로 하면 손으로죠. 가액은 이 액자가 이마 액자거든요. 가는 더할 가자고.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이거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수로 가액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이 이제 할 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얹어서 보는 거예요. 오는가 안 오는가. 걷는 사람 바라보니. 이 걷는 사람 바라보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설시조에. 아까 백성골 나왔죠? 거모 햇들 뭐 서 있고 날져야 님이로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보면 서 있는데 날이 져야지 그 뭡니까 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임이 안 오고 그 날이 져야지만 임이 온다. 거머잇들은 밑에 한번 보세요. 그 이수로 가액하고부터 볼까요? 손을 이마에 얹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아까 설명했죠. 그다음에 거머잇들은 거뭇하고 희끗대는 것이 써놨죠. 예, 서 있어. 거뭇하고 희끗한 게 써 있다는 걷는 사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날이 져야지 임인가 보다. 그래서 버선 벗어서 품에 들고 신벗어 손에 쥐고 곰배 님배 곰배는 밑에도 나오지만 임을 만난다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형성한 의태어인데 이게 이제 곰배 님배 곰배는 뭐냐면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런 뜻이 요즘 말로 하면 곰배 님배 곰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뭐 생각나죠? 이거 저기 뭐지? 활주로의 노래 신벗어 손에 쥐고 뭐 이런 노래 있는데 좀 틀어드려야겠다. 몰라요? 이 노래 있어요. 곰배님배 해가지고 하여튼 천방지방 천방 뭐 진대를 모르는데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막 가는 거예요. 노랑중자 건너가서 그래서 견눈을 흘끗 보니까 상년 7월 쉬은 날 뭐 이렇게 났죠. 추수리 3대 살들이도 날 속여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그 주출이 3대 그러니까 휘출이 밑에 보세요. 밑에 있는 뜻을 좀 볼게요. 정옛말은 마음에 담아둔 말 찾으셨죠? 정옛말. 상년은 작년 윗상자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그다음에 주출이 3대가 휘출이 3대인데 가늘고 긴 3의 줄기예요. 3의 줄 찾으셨죠? 그러니까 나는 임인 줄 알고 막 갔더니 그 뭡니까 가늘고 긴 3줄기가 막 바람에 이렇게 풀렁풀렁 거리는 거예요. 그걸 임으로 본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날 속였다는 거예요. 못 쳐라. 밤이게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나무 일번 하누라 또 나왔죠. 아까 했잖아요. 거기 그 작품에서도 못 쳐라 밤일세 망정. 거기 7페이지 한번 보세요. 9번 밑에 못 쳐라 밤일세 망정. 남 우일번 하교라 찾으셨어요? 거기. 그러니까 밤이기에 망정이지 남 웃길 뻔 하였구나. 이것도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임인 줄 알고 가봤는데 임이 아니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가늘고 긴 3줄기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미상에 보면 이게 다 그런 이야기예요. 12가 살인문이거든요. 12. 살인문의 개 직권을, 개가 직권을 이런 뜻이겠죠. 자, 살인문의 개가 직권을 님만 여겨, 임인 줄 여겨서 나가보니. 여러분 개가 짖으면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를 혹시 키우신지 모르겠지만 개가 막 짖는다는 건 누가 왔다는 소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나가봤는데 임은 안 오고 보세요.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다? 임은 안 오고 밝은 달이 뜰에 가득해. 맞죠? 일진축풍에 그러니까 한바탕의 가을바람에 이런 뜻이에요. 일진축풍에 잎이 지는 소리로다.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밤에 어때요? 여러분 밤에 입이 막 치면 누가 온 것 같지 않나요? 밤에 이게 나뭇잎이 저 개야 축풍 낙엽을 헛되이 짖어서는 헛되게 짖어서 날 속일 줄 어째요. 이 속일이에요. 속일 줄 어째요. 그러니까 속일 줄 그다음에 어째요는 뭐냐면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를 속인 것이 어째서이냐. 이 개가 헛되게 짖어가지고
날 속인 것이 어째서인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착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페이지도 보면 10페이지 보세요. 여기 지금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이런 말 나왔죠. 개를 10마리 넘게 이제 길러요. 그 10페이지 찾으셨어요? 이 개같이 이 개처럼 얄밉겠는가? 내가 미호님은 미호님, 내가 미워하는 님이 오면 꼬리를 막 회치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치며 날이 띠락 반겨서 내닫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어때요? 고운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죠. 고운님이니까 사랑하는 님이 오면 깃발을 버둥버둥 캉캉 짖어서, 대충 읽으면 돼요.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요즘 말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맞죠? 쉰밥 알죠? 밥이 쉰 거. 쉰밥이 그릇 안들 너 먹일 줄 있겠느냐. 그러니까 쉰밥이 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너 안 먹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지 않나요, 표현이? 그러니까 무르락 나으라고 밑에 나왔죠. 물러났다가 나섰다가 뭐 이렇게 나왔죠. 캉캉 짖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 막 꼬리를 치고 이래야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하나 좀 영어 표현 알려드리면 웩더독이라는 게 있어요. 웩더독.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흔들다는 뜻이거든요. 이 독은 개잖아요. 개의 꼬리를 흔들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애교를 부리는 거. 그럼 개들이 하여튼 저는 개를 이렇게 애완으로는 안 키워서 뭐 하는데 하여튼 개들이 특히 애완견들 보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막 이게 막 꼬리를 막 여기 개 키우시는 분 없으신가? 꼬리를 막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그죠? 개들이 특히 애완견들 보면 되게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그게 웩돈, 그러니까 아양 떤다는 뜻이에요. 말 되죠? 개가 꼬리를 흔든다니까 웩도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 숫자가 많은 거 보니까 부자인가 봐요. 그렇죠. 부자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냥 뭐 애완견 아니고 그냥 요즘도 보면 그 자연인 같은 거 봐봐요. 막 엄청나게 막 풀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먹여. 예, 전혀 뭐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되셨죠?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여기서 질문하실 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렇게 쭉 써놨지만 결국은 자연물을 보고 님인 줄 알았는데 님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별에 대한 보편적 성찰이 나오는 게 세 개가 나옵니다. 요 세 개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보세요. 미상 다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상은 지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두고 관한 뭐 안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 뭐 작품 제목이 아니라 아예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머리 글자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두고 관한 여기서는 여기 의라고 했지만 이가 빠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두고 관한 이. 이해가시죠? 두고 관한 이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고 가는 사람의 마음과 안은 마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보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이해가시죠?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두고 가는 이는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제 설옹이에요. 설옹. 그러니까 이 눈설자에다가 그 옹자거든요. 옹자. 여기 지금 설옹남관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거기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페이지. 설옹남관의 마부전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눈설자에 그 다음에 옹자가 안을 옹자에 안을 옹자. 앉는다. 뭔가를 앉는다. 그 다음에 남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남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이 남관을 덮어 말이 나가지 못할 뿐이니 두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눈이 많이 내리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갈 길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실래요? 11페이지 셋째 줄에 곧 두고 떠나려 하는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일 뿐 영영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대비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두고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의 가책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뭐 사람이나 사랑하는 개나 뭐 동물이나 이거를 두고 떠나려고 하면 마음에 이게 가책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발걸음을 떼지 못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영 떠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이제 정말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막 며칠 동안 뭐 가깝게 지내. 근데 나는 가야 돼.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막 그 뭡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롱남관의 마부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두고 가는 이는 이 서롱남관의 마부전 뿐이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있는 의. 그러니까 이 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의라고 그랬죠? 의라고 나오면 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에. 안은, 마음은 방초, 년년의 한 불궁이로다. 그러니까 방초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초가 이게 이 꽃다울 방자예요. 방년 18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 쓰는 거예요. 꽃다울 방자. 그러니까 꽃다운 꽃 방초거든요. 매년 풀이 돋을 때마다 년년이니까 한 불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탄은 한자고요. 아니 불자고요. 이 궁자는 다할 궁자예요. 다할 궁. 그러니까 한이 다하지 않는다. 한이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 말은 뭐냐? 다할 궁자는 없어져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져서 사라진다가 다할 궁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이 없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해석돼요? 한불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이 다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한이 없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11쪽을 좀 보세요. 거기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방초 년년의 한불궁이라 찾으셨어요? 거기 그 두 번째 매년 풀이 돋을 때마다 생각나는 끝이 없는 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다하지 않는다. 잘 이해해 보세요. 한이 다하지 않는다. 한이 어때요? 없어져서 사라지지 않는다. 해석돼요? 한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풀이 돋을 때마다 생각나는 끝이 없는 한이다. 보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임을 강조한 시다. 이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봐요.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는 님을 보내면 매년 여러분 봄에 이렇게 그 꽃이 있어. 여름에서 겨울에 죽어요. 근데 매년 꽃이 피어요, 안 피어요? 매년. 꽃이 피잖아요. 매년 봄에 안 피는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있나요? 매년 봄에?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별을 했어. 이별을 했으면 매년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말들을 좀 한자로 써놔서 좀 여러분이 어렵긴 한데 그런 뜻이에요. 방초 년년의 한불궁. 한이 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이 다시 말해 더 쉽게 말하면 한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한불궁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한이 끝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끝이 없는 한이다 되는 거죠. 한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그런 마음이 매년 풀이 돋을 때 생각나는 그런 꽃처럼 내가 그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사랑이든 뭐 이별이든 이러면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매년 봄 되면 매년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의 막 전화번호가 생각나고 떠오르고 뭐 이러잖아 하여튼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렵게 쓴 거죠. 왜 그러냐면 막 그 한유의 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끝이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 또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평시조하고 사설시조가 있어요. 인칭을 한번 봅시다. 인칭을 보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평시조가 사설시조가 뭔지는 알죠? 평시조는 주로 인칭이 뭐냐? 1인칭. 그러니까 1인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어 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해가시죠? 평시조 봐보세요. 대부분 어저 내일이야. 그리는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나의 일. 근데 사설시조는 물론 이제 1인칭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설시조는 또 재밌는 게 3인칭으로 되는 경우가 한 30%. 뭐 이걸 제가 비율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시조를 읽어보면 그 사설조의 구조 자체가 1인칭도 있지만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 30% 정도는. 왜냐하면 형시조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공인데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는데 막 떨어졌어. 두엄 아래 치달아 앉아 떨어졌는데 못 쳐라 날랜 나에게 망정이지 애얼질 뻔하노라 했지만 앞부분을 보면 두꺼비가 파리를 문다고 나왔잖아요. 두꺼비인데 두꺼비가 내가 이렇게 쓰지 두꺼비가 안 쓰잖아. 맞죠? 이런 건 다 3인칭이에요. 마지막만 이제 1인칭으로 쓴 거지. 이해 가세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간다면 두꺼비는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이지. 맞죠? 그러니까 이 사설시조는 이렇게 3인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솔 아래 애굽은 길로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세요. 솔 아래, 소나무 아래 애굽은이라는 건 굽어 돌아가는 길로. 이게 굽어 돌아가는 길로 색간한데 말제중하 이렇게 나왔어. 셋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인간 이별 여기 보세요. 그 독숙이죠. 독숙고방. 인간 이별은 뭔지 알겠죠? 그 인간이 이별하고 독숙 혼자 잔다는 거예요. 외로운 방에. 맞죠? 생긴 부처가 어느 절에 앉았다니 묻노라 말제중하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어느 절에 그러니까 이 인간을 이별하고 홀로 독수공방하는 것처럼 외로운 방에 그서 잠자는 그런 부처가 어느 절에 앉았느냐 어느 절에 있느냐 묻노라 말제중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스님에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승이 밑에 소승 나왔죠. 소승이 아읍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소승은 막내 중에 막내 중. 막내 스님 소승 막내 중은 아읍지 못하오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자는 그 밑에 나오죠. 주지스님이에요. 주지스님은 뜻인데 상자의 누이가 누이 아나이다. 상자의 그러니까 주지스님의 누이가 압니다. 주지스님의 누이가 압니다. 이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솔 아래 애굽은 길로 셋이 가는데 말제중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막내중하 인간 이별 독숙 고방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방에 혼자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부처가 어느 절에 앉았느냐.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이렇게 외롭게 수양을 하고 이런 부처가 어느 절에 앉았냐 이런 뜻이겠죠. 묻노라는 묻노라겠죠. 묻노라라고 쓴 거는 묻는구나. 묻노라. 옛날에는 그대로 손난다 쓴다고 했잖아요. 묻노라. 그래서 돼요? 묻노라. 막내 중하. 그러니까 결국은 일행과 이행은 화자의 말이고요. 삼행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조는 화자와 답의 구조. 그러니까 묻고 질문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묻고 질문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애굽은 조금 휘어져 굽은 이렇게 써놨죠. 소나무 아래 조금 휘어져 굽은 길로 셋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제 그림을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무라고 쳐요. 근데 이 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이제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무 아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 굽어 돌아가는 길로 셋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사람이 갔는데 이런 인간 세상을 다 떨치고 이별하고 어떤 절방에 앉아 있는 스님이 어느 절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은 잘 알지 못하니까 상자 누이가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굽은 조금 휘어져 구분이고 상자 누이 찾으셨죠? 상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자. 이게 상자라고 하는 게 주지스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주지 스님의 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자는 속인으로서 절에 들어가 불도를 닦는 그런 그 사람을 지칭한다.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는 뭐냐면 그 우리가 스님들이 요즘에는 스님들이 뭐 인간 세상을 나와서 절에 가도 요즘에는 정말 절에 갔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스님들 봐보면 뭐 핸드폰도 하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다 하지 않나요? 요즘 스님들 봐보세요.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강연, 그러니까 옷만 그냥 그 스님 옷을 입었지, 그죠? 막 거기 가서 고기도 먹고 다 해요. 요즘에 스님들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이 시에서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이별한 그런 어떤 스님의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까도 제가 그 뭐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을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망매가 기억나십니까? 제망매가 그거잖아요. 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원래는 스님은 자기 누이가 죽어도 애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정으로 따지면 애도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세상을 떨어지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써놓은 거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정철의 시가 또 있어요. 길 위에 두 돌부터 나오죠? 두 돌부터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돌부처는 돌부처란 뜻이에요. 돌부처. 돌부처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처를 부처라고 썼어요. 부처. 재밌는 게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다 이게 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부태라고 읽을 것 같죠? 부태가 아니에요. 부처이라고 읽어요. 진짜. 요즘 말로 부처이라고 읽어요. 부태가 뭐냐? 부처께서. 이가 주격조사예요. 그게 이몸 탈락, 이몸 첨가. 그렇죠. 이몸 첨가죠. 예, 잘 말했어요. 음나우트 같은. 그러니까 부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격조사인데 이제 이응 떨어졌는데 어쨌든 부태가 된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뭐 이몸 첨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격조사의 이가 들어가면서 이응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돌부처는 돌부처 보면 자 이거 써보세요. 돌부처가 뭔 소리냐? 써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비생명성. 자 써보세요. 돌부처는 비생명성, 불변성. 돌부처 동그라미 딱 쳐놓고 생명이 없어. 그리고 변해 안 변해? 불변성. 그런 생각에서 돌부처가 뭐 변하지 않겠죠? 근데 인간은 뭐냐? 그 차이점이 뭐냐? 생명성이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불변성의 가변성이에요. 가변성이지.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인간은 자 살아있을 때는 뭐 살아있을 때도 변하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얼굴 모습은 있지만 안 변해요. 내가 5살 때하고 뭐 60세하고 안 변해. 그리고 내가 죽었어. 시체가 돼. 변해 안 변해. 그래서 가변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정말 철학적인 시예요. 왜 철학적인 시냐? 돌부처라고 하는 것은 비생명성과 불변성인데 인간은 어때요? 생명성과 가변성이죠. 가변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봐요. 인간은 왜 가변성을 이야기하냐? 자, 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계시. 아까 소유란 말 썼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르트르가 인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 썼는데 이거 한자 읽어보세요. 기투라고 해요. 기투예요. 이미 기자에 던질 투자. 이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인간은 이미 세상 밖으로 던져진 존재다. 멋지지 않아요? 이 철학 용어지만 기투. 우리 인간은 뭐다? 세상 밖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나 2005년 12월 30일 날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줘 해갖고 나왔어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게 해줘, 여자로 태어나게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 아니죠. 네. 맞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2000년대고, 뭐 태어나 보니까 맞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결론은 인간은 뭐 하는 존재야? 여러분이 지금 봐세요. 좀 재밌는 이야기. 2025년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2125년 여러분이 계세요? 저도 없지. 그때까지 계실 분은 대단한 분이야. 2125년에 난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은 이별하는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길 위에 두 개의 돌부처가 벗고 굶고 마주 서서. 해석되죠? 굶고는 굶는다는 뜻이야. 굶는다. 구에다 리을 미음. 벗고 굶고 마주는 마주라고 써보세요. 마주 서서. 길 위에 두 돌부처가 벗고 굶고 마주 서서 바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맞을 망정. 맞을 망정은 맞을 망정. 마에다 지읒. 맞을 망정.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그를이라고 써요. 그를 부러워 하노라. 어때요? 여러분 이 시조 읽어보니까 되게 철학적이지 않나요? 제 말 이해 가세요? 뭔 소리냐면 돌부처, 자 다시 설명드릴게. 길 위에 두 개의 돌부처가 있어. 두 개의 돌부처가 있죠. 벗고 굶고 마주 서서. 이것도 참 재밌죠. 돌부처가 뭐 벗고 굶고 마주 섰다는 것 자체가 이 표현 참 재밌죠. 아니, 돌부처가 있는 거지. 바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갔는데 바람비 눈서리를 맞도록 맞을 망정. 얘네들은 불변성이고 비생명성이죠. 생명도 없고 변하지 않죠. 맞잖아요. 돌멩이니까. 인간의 이별을 모르니 그 돌부처, 두 개의 돌부처를 부러워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돌부처와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비생명성인 존재, 불변성인 존재와 생명의 존재, 가변성인 존재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이별을 슬퍼하는 노래. 여기까지 생각 못 해보셨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예, 깊이 있는 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변성인 인간과 뭐 불변성인 돌부처를 통해서 생명성과 비생명성의 문제를 비교하는. 작가 이름 정철이. 그러니까 정철이 여러분이 가사만 잘 쓴 줄 아는데 가사만 잘 쓴 게 아니에요. 시조도 잘 썼어요. 근데 가사를 더 잘 썼어. 그러니까 가사에 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은 정철은 가사만 잘 써. 전혀 아니에요. 시조도 잘 썼는데 가사를 정말 짱 잘 썼어. 그래서 가사에 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